채척전 본문 읽어줄게. 채척전 본문 읽기 전에 먼저 이 채척전 소설의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을 크게 한번 볼게. 발단은 오경과 혼인하려던 채척은 왜구가 침입하자 의병으로 전쟁에 나가게 되어 오경과 이별함. 전개, 전쟁에서 돌아온 채척은 오경과 혼인의 아들 몽석을 낳고 행복하게 사나 곧 정유재란이 일어나 가족이 뿔뿔이 흩어짐. 위기, 채척과 오경이 안남에서 다시 만나지만 채척이 명나라 군사로 참전하여 청군의 포로가 됨. 절정, 포로 수용소에 몽석을 만난 채척은 조선으로 탈출하고 오경도 둘째 아들 몽선 부부와 조선으로 돌아옴. 결말, 조선에서 온 가족이 해후하여 행복하게 삶. 작품의 시대적 배경, 오경과 혼인하려던 채척은 외병이 침입하자 의병으로 참전하면서 오경과 이별함. 전쟁에서 돌아온 채척이 오경과 혼인의 아들 몽석을 낳고 행복하게 살다 다시 전쟁이 일어나 가족이 뿔뿔이 흩어짐. 채척전, 한문, 군담, 애정소설, 성격 사실적, 불교적, 우연적,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배경, 조선시대, 공간 조선의 남원, 일본, 중국, 안남. 주제, 전란으로 인한 가족의 이상과 재회. 특징, 만남, 이별, 재회를 반복해서 구성함. 시대적 상황과 배경으로 인한 당시 백성들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표현함. 실제로 있었던 전쟁을 시대적 배경으로 함.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안남 등으로 공간적 배경이 확장됨. 줄거리, 남원 사람인 채척은 부친의 친구인 정생원의 집으로 공부를 하러 다니다 정생원의 친구이자 과부인 심씨의 딸 오경에게서 구애의 쪽지를 받는다. 그 후 채척은 오경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확인하고 정생원에게 혼담 주선을 부탁한다. 두 사람은 마침내 약혼을 하게 되지만 혼인날을 기다리던 중 채척이 외병의 침입을 막기 위해 의병으로 전쟁에 나가게 된다. 혼인날이 지나도 그가 돌아오지 않자 심씨는 부잣집 아들인 양생을 사위로 맞으려 한다. 하지만 오경은 채척을 끝까지 기다려 혼인하고 첫 아들 몽석을 낳아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 그러던 중에 정유재란이 일어나 채척과 오경은 또다시 헤어진다. 전개, 그때 마침 명나라 장수가 기병 10여인을 이끌고 남원성에서 나와 금석교 아래에서 말을 씻기고 있었다. 최척은 의병으로 나가 있을 때 꽤 오랫동안 명나라 군대와 접촉한 경험이 있어 중국말을 조금 할 줄 알았다. 최척은 명나라 장수에게 자기 일가가 모두 해를 입은 상황을 말하고 의탁할 곳 없게 된 자신의 신세를 하소연한 뒤 중국에 따라 들어가 은둔하고 싶다고 말했다. 명나라 장수는 그 말을 듣고 측은히 여겼으며 또 최척의 뜻을 가련히 여겨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오촌병의 천총 여유문이라 하오. 집은 철강성 요홍에 있는데 가난하지만 먹고 살만 하다오. 인생은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나니 먼 곳이건 가까운 곳이건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논일고 머물 따름이지. 하필 구석진 땅에 머물며 옹색하게 살 이유가 무어 있겠소. 이윽고 채척에게 말 한 피를 주어 자신의 진영으로 데리고 갔다. 채척은 용모가 빼어나고 생각이 주도면밀하며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는 데다 문장에도 능했으므로 여유문은 이런 채척을 매우 아껴서 한 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잠을 잘 정도였다. 얼마 뒤 총병의 군대가 명나라로 돌아가게 되었다. 여유문은 채척을 전사한 병사 한 사람 대신 명부에 끼워 넣어 국경을 통과하게 한 뒤 요홍으로 데리고 가서 함께 살았다. 이에 앞서 채척 일가가 외적에게 붙잡혀 섬진강에 이르렀을 때 일이다. 외적은 채척의 부친과 장모가 늙고 병들었다 여겨 감시를 소홀히 했다. 두 사람은 외적의 감시가 태만한 틈을 타 갈대숲에 몸을 숨겼다. 외적이 떠난 뒤 마을을 돌아다니며 구걸을 하다 연곡사에 이르렀다. 그런데 연곡사 승려들의 방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닌가. 심씨가 울며 채숙에게 말했다. 어떤 아이 울음소리이기에 우리 손주 소리와 똑같을까요? 채숙이 급히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과연 몽석이었다. 채숙은 우는 아이를 품에 안고 한참 어루만졌다. 잠시 후 채숙이 승려들에게 물었다. 이 아이를 어디서 데려왔소? 혜정이라는 승려가 앞으로 나오며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길가의 시체더미 속에서 울음소리를 듣고 불쌍하여 거두었습니다. 혹 아기의 부모가 찾아오지 않을까 기다렸는데 지금 과연 그렇게 되었으니 이 어찌 하늘의 도움이 아니겠습니까?
채숙은 손자를 찾은지라 심씨와 번갈아 업어가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부리던 종들을 다시 불러 모아 집안 살림을 꾸려 나갔다. 이때 오격은 외적 도누라는 자에게 붙잡혀 있었다. 도누는 늙은 병사로 살생을 하지 않는 불교 신자였다. 본래 장사권으로 항해에 능숙했으므로 외장 소서 행장이 그를 선장으로 발탁하였다. 도누는 명민한 오경이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혹 달아날까 싶어 좋은 옷과 맛난 음식을 주어 그 마음을 안심시키려 했다. 오경은 물에 빠져 자살할 생각으로 몇 번이나 배에서 빠져나왔지만 그때마다 들켜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어느 낮 밤 오경의 꿈에 장육불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만복사의 부처다. 죽어서는 안 된다. 훗날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오경이 꿈에서 깨어 그 꿈을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런 일이 전혀 없으란 법도 없을 것 같았다. 이에 억지로 먹으며 목숨을 부지했다. 도누의 집은 나고야에 있었다. 늙은 아내와 어린 딸만 있을 뿐 집안에 달리 남자가 없어 오경을 집에 살게 하되 아내와 딸이 있는 내실에는 출입하지 못하게 했다. 오경은 도누를 속여 이렇게 말했다. 저는 본래 체격이 왜소하고 병이 많은 약골이라서 조선에 있을 적에도 젊은 남자들이 하는 일을 하진 못했습니다. 바느질이나 밥 짓는 일만 할 수 있지 다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도누는 퍽 가련히 여겨 오경에게 사오라는 이름을 붙여주고는 배를 타고 남장하러 나갈 때마다 항해장 일을 맡겨 중국의 복권성과 절강성 일대를 함께 돌아다녔다. 이때 채척은 요홍에 머물며 여유문과 의형제를 맺었다. 여유문이 누이 동생을 채척에게 시집 보내고 싶어하는 마음을 내보이자 채척은 완강히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일가족이 외적의 침탈을 입어 지금껏 늙은 부친과 가녀린 아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몰라 제사도 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처지에 혼인하여 나 혼자 편안히 잘 살 궁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유문도 채척의 생각을 의롭게 여겨 더 이상 혼인을 권유하지 않았다. 그해 겨울 여유문이 병으로 죽었다. 채척은 의탁할 곳이 없게 되자 양자강과 회수를 떠돌며 명승지를 두루 돌아다녔다. 용문을 보고 우혈도 구경하며 원수와 상수에까지 이르렀고 배를 타고 동정호를 건너 악양루에 오르며 고소대에도 올랐다. 산과 강가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구름 사이에서 배회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훌쩍 속세를 버리고픈 마음이 들었다. 해섬도사 왕용이란 사람이 청성산에 응거하며 신비로운 선약을 만들 뿐 아니라 신선이 되는 술법을 지냈다는 말을 듣고 촉당으로 들어가 그 술법을 배우리라 마음먹었다. 이때 송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호가 학천이고 집은 항주 용군문 안에 있었다. 경전과 역사에 해박하고 공을 세워 명성 떨치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저술을 업으로 삼았다. 또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의기가 있었다. 채척과는 서로 직이라고 인정하는 사이였는데 채척이 촉당으로 가려 한다는 말을 듣고는 술을 들고 찾아왔다. 술을 마셔 얼그은히 취하자 송우가 채척을 친근하게 자로 부르며 말했다. 백승,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들 불로장생하기를 바라지 않겠는가마는 고금천하에 어디 그런 이치가 있단 말인가? 남은 생이 얼마나 된다고 불로장생의 약을 먹고 굶주림을 참으며 괴로움을 자초하면서 산도깨비의 이웃이 된단 말인가? 나와 함께 배 타고 5월 땅을 오가면서 비단이나 차를 매매하며 남은 생을 즐기는 게 세상사에 통달한 사람의 할 일 아니겠나? 채척이 후렴 깨닫고 마침내 송우와 함께 길을 떠났다. 경자년 봄이었다. 채척은 송우를 따라 한 마을의 장사꾼들과 함께 배를 타고 안남으로 장사하러 갔다. 이때 일본 배 10여 척도 같은 포구에 정박해 있었다. 열흘 넘게 머물러 4월 초 이튿날이 되었다. 하늘엔 구름 한 점 없고 물빛은 비담처럼 고왔다. 바람이 그저 물결이 잔잔했으며 사방의 고흐에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뱃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간간히 물새 울음소리가 들려올 뿐이었다. 일본 배에서는 연분한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매우 구슬펐다. 채척은 홀로 선창에 기대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다가 짐꾸러미 안에서 퉁소를 꺼내 슬픈 곡제의 노래를 한 곡 불어 가슴속에 맺힌 슬픔과 원망을 풀어보려 했다. 채척의 퉁소 소리에 바다와 하늘이 애처로운 빛을 띠고 구름과 안개도 수심에 잠긴 듯했다. 뱃사람들도 그 소리에 놀라 일어나 모두들 설고픈 표정을 지었다.
그때 문득 일본 배에서 연불하던 소리가 뚝 그쳤다. 잠시 후 조선말로 시를 읊는 소리가 들렸다. 왕자교 퉁수불제 달은 나지막하고 바닷빛 파란 하늘엔 이슬이 자욱하네. 푸른 난새 함께 타고 날아가리니 복례산 안개 속에서도 길 잃지 않으리. 시 읊는 소리가 그치더니 한숨 소리 쯧쯧 혀차는 소리가 들려왔다. 채척은 시 읊는 소리를 듣고는 깜짝 놀라 얼이 빠진 사람 같았다. 저도 모르는 새 퉁소를 땅에 떨어뜨리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성우가 말했다. 왜 그래? 왜 그래? 거듭 물어도 대답이 없었다. 세 번째 물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채척은 뭔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막혀 말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렀다. 채척은 잠시 후 마음을 진정시킨 뒤 이렇게 말했다. 저건 내 아내가 지은 시일세. 우리 부부 말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야. 게다가 방금 시를 읽던 소리도 아내 목소리와 흡사해. 혹 아내가 저 배에 있는 게 아닐까? 그럴 리 없을 텐데 말이야. 그러고는 자기 일가가 외적에게 당했던 일의 전말을 자세히 말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랐고 희한한 일로 여겼다. 그 자리에 두홍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젊고 용감한 자였다. 두홍은 채척의 말을 듣더니 의기 넘치는 표정이 되어 주먹으로 노를 치고 분연히 일어서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저 배로 가서 사정을 살펴보겠소. 성우가 두홍을 말리며 말했다. 야심한 시각에 소란을 일으켰다가는 큰 난리가 날지도 모르네. 내일 아침에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겠어. 사람들이 모두 그러는 게 좋다고 했다. 채척은 앉은 채로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이윽고 해가 떠올랐다. 채척은 즉시 해안으로 내려가 일본 배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조선말로 물었다. 간밤에 시를 읽던 사람은 분명히 조선 사람이었소. 나 역시 조선 사람인데 한번 만나볼 수 있다면 그 기쁨이 타국을 떠돌아다니다가 자기 나라 사람 비슷한 일을 보고 기뻐하는데 견줄 수 있겠소? 오경은 어젯밤 배 안에서 채척의 퉁소 소리를 들었다. 조선 가락인데다 귀에 익은 곡조인지라 혹시 자기 남편이 저쪽 배에 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의심하여 시험삼아 예전에 지었던 시를 읊어본 것이었다. 그러던 차에 밖에서 채척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는 허둥지둥 엎어질 듯이 배에서 뛰어내려왔다. 채척과 오경은 마주보고 소리치며 얼싸안고 모래밭을 뒹굴었다. 기가 막혀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눈물이 다하자 피눈물이 나왔으며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두 사람의 뱃사람들이 이들 주위를 빙 둘러서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두 사람이 친척이거나 친구인가 보다 여기고 있었다. 한참 뒤 이들이 부부 사이임을 알고는 모두 놀라 감탄하고 서로 돌아보며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참 기이하기도 하다. 하늘이 두고 귀신이 도왔구나. 옛날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 줄거리. 채척은 오경과 함께 중국에서 살며 둘째인 몽선을 낳고 몽선이 장성하자 중국인 홍도와 혼인을 시킨다. 이듬해 명나라와 흑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자 채척은 명나라 군사로 전쟁터에 나가게 되고 포로가 된다. 채척은 조선 병사로 출전했다가 포로로 잡혀온 아들 몽석과 포로 수용소에서 제외한다. 채척과 몽석은 수용소를 탈출하여 남원으로 돌아오고 오경도 몽선, 홍도와 함께 남원에 돌아와 채척과 재회하여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산다. 여기서 나오는 오경은 채척에게 먼저 쪽지를 보내 마음을 표현하고 부모의 뜻을 거스르며 자기 의지대로 배우자를 선택하고 퉁소를 본 사람이 남편임을 확인하기 위해 둘만 아는 시를 읽고 강인한 의지와 지혜를 전쟁이 가져온 역경을 극복하고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여자입니다.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여성과는 달리 적극적이고 주도적이며 애정을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리는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합니다.